예, 2월 8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 말미에 도끼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끼라는 것이 검찰 공수장에 들어가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건에게 전화를 해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검찰 공수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건 본인도 나는 도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쓴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끼가 공수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수장 안에. 그리고 또 공수장 중에 이게 있어요. 이진우 당시 그 수방사령관이죠. 예.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4번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에 4명이 한 명씩 덜 채웠고,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덜 채웠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게 검찰 공수장 안에 있는데 이진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수장 내용 대부분은 내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행 장교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발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각종건이 그 지휘 통제소에서 이 스피커를 켜놓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군 간부들이. 그러면은 이 군 예를 들어서 도끼 같은 거는 그러면 군 간부들이 검찰에서 진술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소장만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를 하면 안 되고 그 관련자들을 싹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헌재법에 보면 네. 문서 송부 촉탁을 할 수 있는데 네. 수사, 그다음에 소추, 그다음에 재판 중인 서류에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아,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헌재는요. 자기들이 그 규칙에 뭐 가능하다. 근데 규칙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예. 아니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규칙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촉탁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러면 이거는 판사들이 다 알아요. 근데 수사나 재판 중인 거 송부촉탁이 안 되잖아. 예. 근데 이걸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그 질문하잖아요. 예. 당신이 뭐 자술서를 이랬었지 않냐. 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예. 이게 명백한 불법이다. 이거는 이게 분명히 그 서류 받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심리를 하고 있네. 예. 진짜 이게 필요하면 그 검찰에 조사받았던 사람들 예. 하나하나게 정인으로 불러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에서 한 명은 추가했어요. 조성현, 이루성. 예. 이 사람이 수방사 아, 소방사 수행장교라는 1경비단장 같아요. 예. 제1경비단장. 예, 수행장교라고 했던. 예. 그럼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진우하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말이. 그러니까 조성현 예. 이 사람에게 정인 불렀는데 이래가 안 되고요. 이래가 안 되고 이게 저는 공장에 불리하게 정해서 뭐라고 정했는지 모르니까 예. 밑에 사람들이 예. 이런 걸 이게 필요하면 다 불러야지. 다 불러야죠. 무조건 이게 그 기록 가지고 예. 재판하면 안 되고 예. 일단 이게 이 기록은 폐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예. 수사 기록을 받는 거는 예. 있을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저는 뭐 공장이든 수사 기록이든 이거 심리하는 게 그 자체가 원천 불법이고. 그러니까 공수장만 가지고 정의를 하면. 불러야 된다. 예. 즉 헌재에서 예. 조성현 예. 한 명은 신청한 것 같아. 예. 근데 앞으로 특전사에 뭐 도끼하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마이크 이것도 이게 불러야 되고 예. 한 60, 70명씩 조사받았을 거야. 예. 다 불러야죠. 그러면은 그 검찰에서 공수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줄 군인들을 다 부르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 심리를 중단하든지 중단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원래는 이게 중단하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로 뭐 수사권도 없고 헌재가 예. 그대로 이게 심리할 수가 없잖아 시간상.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손준성 검사건처럼 법원은 이게 꼼꼼하게 심리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원래는 51조에서 헌재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내란 재판 끝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려면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예.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헌재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요. 13일까지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7차, 8차까지 거기서 13일에서 심리를 종결을 할지
또 새로운 변론 기회를 잡을지 잘 모르겠다.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난리 날 거고요. 예. 보십시오. 13일 날 마지막 8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17차까지 했어요. 예, 예. 17차. 예, 예, 예. 근데 이 8차에 끝낸다? 예. 말도 안 되고. 예, 아직 변론 기회를 안 잡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8차 때 보면요. 4명이에요. 예, 예. 조태용 국정원장, 예. 조지호 청장, 예. 김봉식 서울청장, 예.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예. 아니 하루에 4명? 음. 시간은요. 초를 재더라고. 90분.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야, 참 이게 이렇게 심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일 황당한 게요. 저 오늘 형소법 조문 하나 가져. 음. 이게 너무나 황당하니까 형사소송법 조문해요. 조문에 대통령이 피고인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게 조문이 있습니다. 탄핵은 형소법을 따르잖아요. 거기에 그 163조 1 중요한 점은 예. 형사법 163조 1 피고인은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예, 정인신문에 이재명 하잖아.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유동규하고 유동규한테 싸우죠. 그렇죠. 근데 김용현 때까지는 해줬죠. 해줬잖아. 그렇지. 김용현한테 김용현이 물었잖아. 예, 이거 했죠. 그 다음부터 이게 문행배가 막아버렸어. 막았더라고. 막았잖아. 마지막에 이제 발언 기회 한 번 주고. 예, 중간에 그거는 신문 기회를 정인신문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이것도 일방적인 반응이고, 예, 예. 그 대통령이 막 메모하고 막 기속만 하고 하잖아. 예. 이게 명백한 불법이다. 왜? 그거 저거죠. 예. 이재명은 되고 왜 윤 대통령이 안 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이재명은 되고 대통령이 안 되고 이게 불법 심리입니다. 예. 불법 심리를 하고 있네. 제 말은 이게 그 하루에 4명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예. 일주일에 2번도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왜 90분 하냐? 유동규 혼자 12번 나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12번 해. 하루 종일 나와서 12번 해. 예. 맞잖아요. 이렇게 이거 졸속 심리하면 후유증이 크다. 예. 뭐 지금이라도 이게 그 정인을요 하루에 한 많아도 2명 이게 제한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물을 권리 박탈하면 안 됩니다. 예. 불법이다. 예. 자 163조 예. 조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려면은 정인을 전부 다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정인들을 전부 다 이제 하고 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일 날은 끝은 안 난다 보고 새 부류의 정의를 추가해야 될 겁니다. 세 부류. 새 부류. 예. 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위정 의심자. 위정 의심자. 홍장원. 다시 한 번씩 다 불러. 다시 불러 물어봐야지. 그렇죠. 위정 의심자. 홍장원 대표적인 예. 곽종건.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수사 서류 진술자. 아까 했잖아. 예. 서류로 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되잖아. 예, 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사람들. 밑에 군인들. 예. 그렇죠. 예. 다기 서류 진술자. 예. 둘이 불러. 예. 세 번째. 부정선거 관련자 다 기각한 거. 왜 그거 부정선거 다 기각하느냐고. 확인을 해봐야죠. 정의 몇 명 안 되잖아. 왜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그러니까요. 해야지. 검증해야지. 예. 그러니까 위정 의심자, 그다음에 수사 기록 예. 진술자, 예.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관련자 세 부류의 정의는 예. 반드시 신문에 해야. 예. 박근혜 대통령 17번 했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8번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판 그 공소장 가지고 탄핵을 하면 안 되죠. 공소장 가지고 공소장은 공정한 처벌하고 또 이재명이 벌써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이죠. 그렇지. 그 이재명 공소장에 보면은 무기징역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기징역을 벌써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여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 민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에서 그 대구역 앞에서 지금 동대구역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저에게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민심이 계속 모이면은 결국은 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재판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대요. 예. 초창기에는 이제 그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8대 0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요즘 오늘 조선일보에 정영식 재판관이 깐깐하게 질문해가지고 판이 좀 바뀐다. 정영식 있고요. 정말 저 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가장 지금 원칙 목소리 내는 게 그
김복형입니다. 아, 김복형. 소신껏. 예, 예. 이분도 그 조의대 추천 대통령이죠. 예, 예. 김복형. 그다음에 그 조한창 후보가 바뀌고 있대. 재판관이. 예. 원래는 이게 청문할 때 좀 약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론이 바뀌니까. 그렇지. 이게 여론 싸움이잖아. 국민의힘에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의 90몇 프로가 반대하고 있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한창도 원래 대세에 추종해요. 예, 예. 그러니까 조한창도 이게 확고하대. 세 명은. 예. 그럼 근데 파리 김영도가 있잖아. 아, 김영도. 김영도는 이게 그 100% 보수 쪽의 판결이 나와요.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호남인데요. 진짜 보수래. 근데 김명수가 둘이 할 때 예. 하나 나눠 가졌다는 거야. 김명수는 정정미.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임명하잖아. 아, 예. 윤 대통령이 김영두를 너무 아껴가지고 대법관을 시키려서. 예, 예, 예. 근데 그때 본인이 고사해. 예. 그래서 재판관 시켰잖아. 예. 근데 그 다음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할 때 김영두를 대법원장 시키려서. 예, 예. 아. 윤 대통령이. 예, 예. 그 정도로 이게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두가 오히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면 이게 저는 4대4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마흔여 그건 이제 들어오든지 말든지 일단 8인 체제 하면은 4대4고 그러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하고 똑같이 나오겠네. 그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 왜 이진수가 정치 재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법이 어디 있어? 거기 맞아. 윤 대통령도 이게 정치 재판이야. 그렇죠. 윤 대통령이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예. 내란죄도 없고 아무것도 예, 없는데. 예. 윤 대통령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대- 껍데기잖아, 껍데기. 4대3은 기각이잖아. 4대3은 당연히 기각인데 예. 제가 보기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마흔여기가 재개된 이유가 예. 그것도 4대4래. 4대 4대4가 되니까 이게 아. 그 2시간 전에 예. 재개했잖아. 무조건 4대4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기각이 되면 예. 선고 안 한대. 왜? 그냥 4대4로 기각하면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폭동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 예, 양쪽에.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을 끌어버릴 것 같아. 넘기는 거죠. 모르게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월 8일, 4월 18일인가 그 두 사람 그 나갈 때까지도 안 할 수가 있겠네. 아예 제 생각은 예. 4대4가 끝까지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인용 아니면 빨리 안 해.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51조로 간다. 51조로 재판 끝날 때까지. 야 머리 아픈 가게 내는 재판 보고 할게. 헌재 항상 그래. 그 헌재가 충분히 항상 그래요. 선택 가능한 카드네 그게.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데 기각하면 이게 우리 법령에 4명이 맞아주고 예, 예. 인용되면 이게 이쪽이 4명이 맞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4월 18일 이후에 딜레마네. 선고하기도 예, 좀 예. 딜레마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내란 자꾸 넘기버리면 이게 서로 좋잖아. 이쪽 저쪽.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2명 어떻게 채우든 간에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지금 현 상황에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은 제가 어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 지기현 그 재판부 재판 다른 그 배석 판사들은 다른 데로 가고 지기현 이 판사는 부장 판사는 잔류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잔류. 그게 일단은 잔류인데 맞아요. 서울중앙지법 안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나요? 그게요. 서울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규정이 예. 올해부터는 이게 부장은 3년이에요. 예, 예, 예. 부장은 예. 올해부터는. 근데 이거는 2023년에 왔잖아. 예, 예. 옛날에는 이게 부장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년이면 이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중앙에 남았는데 1년 정도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 한 중순 사무 분담 회의가 열립니다. 사무분담이라는 게 중앙지법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그 실무 책임자는 그 수석 부장이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오민석 중앙지방법이 새로 왔잖아. 새로 갔죠. 아주 강단 있고 좋아요. 옛날에 그 우병우하고 조윤선 영장기가 오민석. 예. 원래 그 전에 김정중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해요. 다음 주에.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대. 판사도 그렇잖아요. 그렇겠네. 예. 근데 그 김동현 이거 뭐라 했냐면 나 이게 지쳤다. 그럼 떠난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재판도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이제 계속 맡기를 희망을 안 한대. 그러면 이게 그 어디로 가냐면 민사 단독으로 가서 쉬는 거예요. 유창호이도 그래. 유창호이도 이게 민사로 가서 좀 쉬는 거야. 영장 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김동현이는 확실하게 그 보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재판 계속 안 하고 이제 네. 서울
중앙지법 안에 있지만 있죠. 민사로 간다. 왜 갈 그러냐면 이게 가능성.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미 그 유동규 씨나 그쪽에도 이게 내가 옮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 진행 거의 안 했어. 그렇죠. 안 했잖아. 또 이게 그 사람이 하면 말이 안 되지. 왜 위정교사 무죄 줬잖아. 예. 그다음에 재판을 이제까지 끌었잖아요. 이제까지 끌었잖아. 그건 네 개를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잖아. 따라서 이게 저는 김동연은 99% 본인이 안 할 것 같아. 힘들한데. 그다음에 지기현은요. 예. 지기현은 이게 반반이에요. 아. 근데 그 옆에 판사 이야기는 재판이 본격 날짜를 안 잡더래. 지금 이게 준비 절차만 있죠? 네, 준비 절차만 있죠. 날짜가 안 잡잖아. 예. 그러니까 지기현도 이게 내가 대통령하고 다 내려서 내가 다 해야 되나? 나 이미 2년 했지 않냐?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이죠. 예. 이게 또 엄청나게 부담이 느껴. 이게 뭐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 의견까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워낙 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막 수사를 하고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막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이게 그 희망을 안 하면 좀 쉬게 해주는 희망 거야. 안 하면 희망 안 하면. 근데 네. 지금은 김동연은 확실한 거고 희망 안 하는 게 지기현은 물어보니까 지기현하고 이게 이야기해본 판사는 없는데 재판 진행을 다 체크해봤대. 옆에 판사 그래. 근데 의혹이 없더래. 재판 공판이 잡힌 게 없잖아. 준비 절차만. 네. 따라서 이게 그 저는 지기현은 5대5. 그다음에 이 김동연은 90% 이상 회피한다. 아마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오민석 법원장이 누구를 거기에 열 거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 그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네. 이 정확한. 근데 일단 그 구속 취소 신청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기현 판사가 뭐 결정을 하고 가더라도 가겠네요. 그거는 이게 7일 이내니까. 7일이니까 시간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됐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월요일이라도. 그 저는 이게 그 지금 내란트 프레임이 깨져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고. 그러면 이게 막 좌파들이 욕할 거 아니야. 풀어주고 떠나버리든지. 떠나면 되겠네. 그 떠나면 되지. 아마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할지 뭐. 아마 이게 기가 가면 또 우리가 막 욕할 거 아니야. 기가 떠날지.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 국가를 결정해주고 부담되니까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예측을 해. 그 서 변호사께서 다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것은 뭐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내란 프레임이 빠지 이건 내란죄만 따져요. 그렇죠. 헌법재판은 틀려요. 그렇죠. 탄핵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예, 내란만 따집니다. 탄핵 심판은 틀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일단 뭐 석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제 그 여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내가 헌재 가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국회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헌재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형사 재판에도 나가면은 그 헌재에서는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형사재판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는 적극적으로 형사재판 나가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재명이 오늘 지금 뭐 또 그 좌파들이 모임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다급한 거죠. 그렇죠. 내란 사태가 안 끝났다. 또 선동질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재의 기류 변화도 있고 일단 선거법 가장 결정적인 선거법 2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 근데 위헌 법률 심판은 받아줄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예. 옛날부터 이게 기각이 됐잖아요. 예. 자기는 이걸 안 받아주면 보세요. 예. 법률이 위헌이잖아. 근데 안 받아주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위헌 법률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내가 개정하면 되잖아. 개정을 해버린다. 아니 위헌 법률이니까. 그냥 개정이 낯간지러운데 예. 안 받아주니까 재판부가. 예. 근데 이걸 헌법소원 가려면 늦었죠. 예. 헌법소원 늦잖아. 예. 이게 6명 찬성이 어렵잖아요. 예. 저는 국회에서 개정한다 봐요. 개정하려고. 와 무시무시합니다. 개정을 해도 이게 개정을 예를 해도. 이런 거죠. 내가 간통 재판 받고 있잖아. 예. 그런데 이 간통죄가 국회에서 폐지가 된다. 예.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소급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소급합니까? 예, 재판 중인 거는 완전히 끝난 건 안 돼. 그러면 이게 면소 판결하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경고했잖아. 면소. 지금 이게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면소. 예. 그러면 이게 통과 하루면 되죠. 발의돼 있고. 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면소해야 되잖아. 엄청난 거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막을 방법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네. 근데 3분의 2잖아. 예. 근데 문제는 이걸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이 18명. 예. 지금 그 총선 때 거짓말 한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4명. 그런 변수가 있네. 그럼 그 사람들은 저게 무시무시합니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 이거 하려고 이게 위헌법률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실익이 없어. 시간도 못 걸고 이게 받아줄 가능성이 없잖아. 그냥 위헌 명분을 주장하면서 법률이 위헌이니까 우리가 개정을 하겠다. 국회 통과하면 돼. 발의돼 있다니까요. 저번에 발의할 때 제가 몇 번 꼼수 지적했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민주당이 했었어요. 보니까 맞아. 통과하겠대. 그럼 이게 거부권으로 막아낼 수 있냐냐. 못 막아내면 이게 이재명 재판 끝납니다. 연소로. 그런 게 있네. 대법원까지. 네. 대법원까지도 이게 최종 확정만 되면 법안 통과되잖아. 네. 2심에서는 안 할 거야. 2심은 이게 좀 더 지켜보고 대법원까지 가잖아. 마지막이잖아. 야. 그러면 이게 바로 좀 대법원 때 통과식에서 네. 면수 판결을 노린다. 대법원 때 합니다. 대법원 때.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 없지. 네. 아직 결과 봐야 되니까. 재판이 끝난 거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재판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이 처벌조항이 없어지는 처벌 조항이 이제 재판 중에 처벌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 이제 행위를 빼는 거예요. 헌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 처벌 조항을 없애버리면은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해버리면은 그 개정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효력을 발휘를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은 면소라는 것이 소가 이제 공소를 면한다. 공소가 그러니까 사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할 때 옛날에 간통죄 재판 받고 있는데 이미 옛날에 처벌한 사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간통죄 확정이 안 됐다 대법원까지. 그런데 폐지 처벌 규정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면소합니다. 이건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걸 지금 그것 때문에 발의가 돼 있어요. 예.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막을 방법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네요. 근데 이래 되면 진짜 이제 저항권이 그렇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안을 없애가지고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살인죄 지면 살인죄를 없애야 되나? 뇌물죄 지면 뇌물죄 없애고 그럼 이게 우리 처벌종 다 없애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자기들 꿍꿍이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법 쪽에 보면 교수들이 그걸 공청회를 하고 있다니까 공직선거법 위헌이다. 빨리 이게 개정해야 된다. 자꾸 이게 바람 잡고 있어요. 그런 또 꼼수가 또 숨어 있네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그 꼼수가 통할지 그것은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꼼수도 있습니다. 그 위정교사 2심도 그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게 좀 공판 준비 기일을 3월로 잡았던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 재판부를 유임시켜 줬거든요. 이창영부터 이게 판사가 3명이 되면 제 생각에 그냥 2월 중에 준비 절차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마 이게 눈치 보는 건가? 이재명이 이제 뭐 간을 좀 보겠죠. 이게 부장이 그래요. 부장이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야. 과연 이게 탄핵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 선거법 어떻게 되고, 이래 가지고 이게 3월 11일 준비 절차인데. 그 준비 절차잖아. 그거. 재판은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인이 없어 쌍방. 이재명은 정인 신청 못 하잖아. 그다음에 그 검찰은 300쪽짜리 항소유 유서만 했잖아. 검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공판기 하루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선고일 잡히면 이것도 4월 중에 계속 선거법 뒤로 가려고. 그러네. 자꾸 이게 뒤로 가려는 거예요. 저번에도 10일 뒤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1심 선고도 서로 이제 그 폭탄 돌리기 했잖아요. 양쪽에서 폭탄 돌리기 했는데 그 동기들끼리 폭탄 돌리기 했는데 요 2심도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폭탄 돌리기라기보다 이번에는 최은정 눈치 보는 거죠. 최은정 판사는 먼저 이제 날짜를 잡았고 그다음에 유정교사 이 재판부가 고법 재판부가 좀 눈치를 보는 그 상황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선거법 633이 있잖아. 그렇죠. 33. 위정교사는 게 33이 없잖아. 그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앞에 거 날라가면 여도 이게 유죄를 바꾸겠지. 앞에 게 뭐 잘못되면 여도 무죄로. 아마 이게 눈치 보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 그 재판부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재판부 바뀌고 대장동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김동연이 계속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또 생겼고 또 뭐 법인카드 수사도 있고 또 뭐 요즘 보면 재판부가 좀 이상하기 그것도 해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어수선합니다. 검찰은 지금 어제 뭐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김정수.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가 좌우를 하느냐 하면은 헌재 심리가 좌우를 할 것 같아요. 헌재 심리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확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헌재에서 이 어떤 모래성을 쌓았던 두 가지 이 싹 다 끄집어내 국회의원 끌어내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 끌어내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헌재가요 이번 주에 깜짝 놀랄만한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다. 헌재가 깜짝 놀랄만한 여론조사. 예. 원래는 이게 그 좌파들이 주도해가 빨리 그렇죠. 탄핵하려 했잖아. 예. 첫째 여론조사가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 예. 이번 주에 놓은 게 50일까지 공개. 50일까지 갔죠. 예, 급등 하나. 예. 그러니까 저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또 어제 페넨마이커가 한 거 보면은 40일인가? 저 아레나 리서치 한 예, 거 예. 보면 40일 나왔어요. 예, 그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 반대 여론이요. 40%에 그러니까. 안착합니다. 예. MBS가 40이에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거는 더 높은 거 47이 있어요. 에이스 리서치 예. 47. 그렇죠. 그럼 이게 그 헌재도 부담스럽죠. 예, 헌재가 마음대로 못 하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요. 헌재를 못 믿겠다. 이게 40%대야. 맞아. 그 여론조사에 있었어요. 그게 MBS가 43이야. 예. 다른 거는 이게 더 높아. 예.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이번 주에 깜짝 놀랄 3가지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 그다음에 이거 탄핵 반대 여론 급등. 무엇보다 헌재 못 믿겠다 여론 급등. 이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가 원래 이렇게 좀 그 여론에 민감하죠. 예. 여론에 민감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8대0 넣은 것도 예. 그때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 가짜 뉴스들도 막 판을 치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그 우리 우파 유튜버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론전에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여론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이 팩트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도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일주일 더 지켜보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